오늘 뭐 좀 색다른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짠! 이게 이케아에서 수입했어요. 이케아. 아, 제가 직접 DIY라 그럽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이케아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한번 박살이 났어요, 아까.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하다가 박살이 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 이름까지 정했어요. 김문현의 경제특효약. 경제특효약은 우리 윤 기자님께서 경제특효약을 만들어 주셨고, 김문현에는 인지연에 그걸 땄습니다. 완전 뺏기기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오늘 전체는 중국 폐렴, 한국 경제의 생명도 위협한다.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경제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이렇게 제목을 땄습니다. 제목은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랬죠. 예습보다는 항상 복습, 복습. 제가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공약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한번 적어보세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손아인님, 인사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허경민님, 최고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사보님, 뭐 제가 그때 외쳤잖아요. 아무도 적는 분이 없네. 하하, 큰일입니다. 당원 여러분, 애국심만 가지고, 투쟁력만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제가 하면, 김경민님이 나옵니다. 역시 살리자 서민경제.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살리자 서민경제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늘리자 정답, 늘리자 중산층. 역시 김경민님이 오늘 100점을 맞으셨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네, 맞으셨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된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고. 제가 치우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이제 코너별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시청자 참여방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챗에서 남긴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닉은 다 기억을 못 하고요.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 여기 있죠?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 저희들도 공약 만들 때 실제로 여러 분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토론 과정 거치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은 맞아요. 이득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시간의 자유를 따진다는 측면에서, 이건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조금 폐지를 했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35시간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게 임금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초과 근무 수당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임금이 굉장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공장 사장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뭡니까?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한 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세 하락을 통해서 투자 증가 그런 걸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아직 부동산 파트는 곧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파견 근로제 또 적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견 근로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어쨌든 노동상법, 노동개혁을 통해서 할 건데, 이 부분은 특별히 따로 저희들이 노동개혁으로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증권 거래소의 거래 금액별 차등 실시,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계속 해주세요. 헤어스타일 커런트 포인트님, 헤어스타일을 제가 이제 왁스 바르는 법을 좀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가지런하게 자연스럽게 있다가 이 왁스 바르는 법을 좀 알아가지고 앞으로는 더 멋져질 겁니다. 멋진 모습 기대하시고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률이 개판이죠. 개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주에 있기 때문이죠, 전주에. 그 금융 인력들은 다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전주에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 의료보험은 또 말씀해 드리더라고요. 요거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아마 공약으로 우리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파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답변들은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하려 그러다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경님, 수경제이님, 이 상태로 가면 자영업자들 다 망합니다.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이따가. 자유진보 우파님, 자유진보 우파보다는 자유개혁 우파로 닉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 우파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개혁 우파 해도 자유진보 우파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세금 인하 공약이죠. 이게 이제 법인세 30%, 소득세 10%, 상속세, 증여세 10% 인하고요. 전부 다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류세, 기름값이죠. 이거 폐지, 개별 소비세 5% 폐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밑에 줄에 보면 세수 감소가 65조 정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2018년 기준이고, 국세 기준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23% 정도를 줄이는 건데,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수 회복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뭐 연마다 지금 1% 낮아지죠. 그 뒤편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세수를 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유천사 우파 제가 이름 지어줬다고 마구잡이 지으면 안 됩니다. 혁신 우파 뭐 천사 우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개혁 우파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뭐 자유진보 우파도 그럴 듯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진보 우파는 조금 쓰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천사단을 얼마나 모아셨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아직도 천사단이 다 뭐 놀러 갔는지 뭐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밖에는 지금 돌아다니질 않는데 이런 걸 보셔야지. 지금 유튜브에 치킨 자유님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선희님이 자유진보 우파 좋은데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좋고요. 네, 개혁 우파가 더 좋다. 뭐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 많이 했죠. 이거 한다고 이거 다 제가 이케아 가서 사와서 이거 조립했죠. 아까 한번 쓰러뜨렸죠. 이거 다시 재조립했죠. 이 종이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그냥 유튜브만 켜면 되지만 저는 준비한다고 진짜 힘듭니다. 예, 다음 할게요. 김 박사님 PPT로 빔 사서 훨씬 세련돼 보일 거는 피라정님, 제가 PPT 잘 못 만들거든요. 두 번째, 사서 세련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장치가 다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당이 이번 총선 승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공간에. 지금 힘들고요. 네. 잠재 성장률 3%포인트 올리기가 가능한 이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금을 더 65조라는 세금들이 인하를 해주는 바람에 그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제가 5년 후에 가능하다 그랬죠. 그 가능하려면 최소한 3%포인트, 한 5% 내지는 5.5%로 우리가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률을 쭉 올려야 된다.
세상은 사필 기자님 눈길 가도 괜찮습니다. 저보다는 대통령님 보는 게 낫죠. 뭐. 제 얼굴보다는 대통령 얼굴 보세요. 아마 그거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민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파도 개혁해야 된다. 좀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파 개혁을 위한 정당이 바로 개혁 우파 우리 공화당인 거죠. 우리가 이게 전부 다 개혁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금 설명할게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수단 이렇게 됐죠. 거기에서 낮은 세율, 최소 규제, 자유무역, 재정지출 축소, 건전한 통화 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세율 인하 부분들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공화당 공약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폭은 좀 좁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올렸겠습니까? 자, 퀴즈. 트럼프는 경제 성장률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 올렸을까요? 퀴즈. 뭐 숫자 때리세요, 숫자. 아무도 안 때리네. 이런 때는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뭐 제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 갑자기 끊겨버리네. 이렇게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께서 3.5, 28, 4% 여러분 과하게 쓰십니다. 지금 과하게 쓰십니다. 그렇죠. 2% 조금 더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1% 올렸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대였는데 2%대가 됐습니다. 1%포인트 올렸어요. 1%포인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3%포인트를 올리냐? 일단 경제 규모가 작죠, 그죠? 경제 규모가 작으면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 우리 공화당의 정책 수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낮은 세율. 이제 숫자 그만 쓰시고요. 여러분, 숫자 그만 쓰시고, 집중! 집중! 우리 공화당 정책 수단 집중. 낮은 세율, 최소 규제, 노동개혁, 재정지출 축소, 재별 규제 혁파, R&D 효율성 업. 그러니까 R&D가 하는 거는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육성, 저출산 극복. 자, 여러분, 이만큼 가지수가 많은데 먹을 거리가 반찬들이 많은데 우리 3%포인트 못 올리겠습니까? 자, 1번 못 올린다. 2번 올린다. 한번 답해보세요. 아, 또 수를 안 쓰시네. 1번 못 올린다. 2번 올린다. 우리 공화당은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없다. 1번. 아, 방랑낭이님 1번을 쓰시네. 우리 공화당을 굉장히 우습게 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렵다고 보시네. 할 수 있다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한번 해보자. 2번으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1번 하신 분들 마음도 알겠어요. 그까지 어떻게 올리겠냐. 그분들은 경제학을 조금 의지보다는 현실론에 조금 가까워 있습니다. 그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2번으로 잡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까지 올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폐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들어오면 최성은님 지금 들어오신 분이 가장 1등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 주제가 시작됩니다. 그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중국 폐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중국 폐렴이 사람 생명과 중공 폐렴이라고요. 선희님. 뭐 그런데 또 유튜브 상에 또 그런 표현 쓰기가 한번 중국 정확한 이름이 뭐죠?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이수님은 이를 몇 개를 쓰셨나? 둘, 넷, 다섯, 7개를 쓰셨네. 아니, 제 질문에 답을 해야지. 그 다른 얘기들 하는. 천사본님, 답변을 하세요. 아, 중화인민인가? 이렇게 선생님이 하셨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제임스 김님이 정확히 맞추신 것 같은데요. 중화인민공화국 맞는 것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중국, 중공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중화인민공화국. 어쨌든, 그런, 저희, 우리 당이,
정당이기 때문에 중공폐렴이라고는 개인을 쓸 수 있어도 정당은 뭐 조금 쓰기가 힘들죠. 공식적으로 중국이니까. 중국 폐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게 첫 번째 나쁜 영향은 뭡니까? 적어놨는 것 중에 소비, 생산, 수출, 무역, 관광 하나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순서는 제 멋대로 적은 겁니다. 아무거나. 본인한테 느끼기에 가장 크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자, 5개가 있습니다. 소비, 생산, 수출, 무역, 관광. 소비. 역시 우리 공화당 라이브 시청자님들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지식이. 제가 관광하시는 분, 그레이님은 아무래도 이제 관광 분야 종사하시는 거고, 무역은 상당히 난이도 높은 수준이야. 손화연님 소비, 역시 소비 쪽이. 크기는 아무래도 소비겠죠. 지금 돌아다니면, 아까 자영업자 다 망한다 그랬지만, 이게 일단 유동인구가 없죠. 그죠? 손님이 없죠. 그래서 그렇고 생산 부분도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부품 공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생산을 못하고 삼성전자 구미 공장은 직원이 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공장 문을 일시 닫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우리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는 아니고요. 기계류 이런 데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도 같이 꺼지는 세계가 경제가 같이 꺼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관광 부분들은 이제 알다시피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 같이 줄어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1, 4, 4분기가 1, 2, 3월이거든요. 1월, 2월, 3월을 이제 1, 4, 4분기 4번으로 12개월을 이제 4로 나누면 3개월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1, 4, 4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 4, 4분기가 전부 다 경제기관들이 마이너스 된다. 마이너스 된다는 건 뭡니까? 전에보다 못하다는 거죠.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탄핵 무효TV는 재밌게 진행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부 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네요. 시험은 싫어요. 세상은 사필귀정님.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요를 안 합니다. 강요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사필기정님은 이 공부 시간으로 느끼시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땡땡 까셔도 제가, 표현이 이상한데, 땡땡이 까셔도 이 표현은 조금 방송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든, 무엇을 하시든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공부 시간은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김수정 방송님, 이런 방송이신데, 이런 방송 우리 또 공화당 유튜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김님, 땡땡이를 제가 이런 표현 안 쓴다 그랬는데, 땡땡이를 계속 쓰시네. 이렇게 저를 놀리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 대책은 로뎀 나무님, 따로 우리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게 제가 나오기 전에 설명하기가 못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저희들이 따로 전단지로도 나오고 플랜카드로도 현수막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공부가 아니라 요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경제기관 예측이 있죠. 두 번째 줄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 하락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그 전에가 3.2%였는데 2.8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하락폭이 0.4인데 그게 대략 메르스 때문이 아닌가. 그때 메르스가 한 2달 경과가 됐대요. 근데
지금 경제기관들이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노무라 증권 아시죠? 일본 증권회사. 최악의 경우 한국이 0.5%를 찍는다. 작년에 2.0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는 대략 3%, 2.9, 3%, 요 정도 선을 찍었습니다. 2.8에서 3% 선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줄 알겠죠.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 몇 년 차입니까? 저는 뭐 기억도 못 하겠는데 이 사람은 뭐 맨날 대통령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몇 년 차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3년 차, 3년 차, 3년 차, 3년 차. 이래 되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3년 차. 오케이. 30개월요. 왜 위험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건 스탠리 2.1%에서 원래 작년에 한국 경제 2020년 올해를 2.1% 성장한다고 그랬다가 0.4로 대폭 낮췄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예측. 이거는 아직 공식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막 갖다 퍼나르면 안 됩니다. 퍼나르지 마시고, 우리가 공식 그 절차를 통해서 논평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 이후에 퍼나르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낙관적으로는 1.4%, 비관적으로는 마이너스 0.4, 평균은 0.5. 대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0.5면 노무라하고 모건 스탠리하고 비슷하죠. 그 수준으로 우리 공화당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들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렴 자체가 중국 폐렴 자체가 지금 시작되고 지금 대략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 헷갈려요. 왜냐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그 환자 확진자 수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월 수는 비슷해요. 2, 3, 4, 5, 6월 그러니까 5개월 되는 거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퍼나르지 마시고 노무라 증권 0.5, 모건 스탠리 0.4 이런 거는 퍼나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화당 예측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진보 우파님 마이너스를 넘어 폭망입니다. 마이너스가 폭망입니다. 마이너스가 폭망입니다. 저번에 마이너스 이야기했죠.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가 79년 IMF 때 그러니까 IMF가 몇 년이에요? 저도 뭐 나이를 좀 먹다 보면 IMF 기억이 안 나는데 97년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적어 보실래요? 제가 기억이 삼삼해서 97 나오시네. 자유진보 우파님, 뽀순 언니님, 우리 공화당의 쾅쾅쾅님. 이야, 피라정님이 정확하게 또 찍어주시네. 97년 12월이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님 또 12월이라고 정확히 라일락님, 그레이님, 정칠성님, 디디 정통우파님, 다들 그 97년, 개영삼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때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찍었습니까? 그때도 마이너스 찍었겠죠. 그렇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세 번 정도 찍었습니다. 그때 2008, 1997, 1979, 79인지 80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세 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죠. 그 79년도가 어떤 시기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국내 상황도 안 좋고 2차 오일 쇼크가 왔죠. 73년 1차 오일 쇼크, 79년 2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80년인가 79년인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같고 그 다음 97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IMF 우리 뭐 구조적인 그런 위기 또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왔고 2008년은 뭡니까? 그 금융위기죠.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왔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올해 찍든 내년을 찍는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죠. 정책의 팔러시의 문제죠. 정책의 잘못. 팔러시 페일러 그런데 정책 실패죠. 정책 실패로 지금까지 마이너스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각성을 못한다? 어떡하죠? 저는 각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도 다 물러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하시고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였고요.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유진보우파님이 역시 살려주시네, 저를.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예, 이게 항상 외워둬야 됩니다. 제 시간에는 첫 시작을,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경재님, 금융위기 때 2008년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이는 때 하고, 이건 말려 죽인다 그러죠. 이렇게 말려 죽인다 그러죠. 지금이 조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원갑상님 고맙습니다. 노현웅님 고맙고요. 묵시로님 월쇼크. 지민님 정책 실패. 뭐 대표분들 깨어나셔야 한다고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지고 이래야 깨어납니다. 깨어나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귀찮잖아요. 자, 알면 좋은 경제학개론. 알쓸신자, 알면 쓸데없는 그게 아니고 알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느냐? 크리티컬 매스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발음이 별로죠. 크리티컬 매스 별로인데 인계점, 최소 규모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인계점인데 이게 이제 경제학에 들어오면 이게 애매해요. 이렇게 애매하고 최소 규모하기도 하고 저는 눈덩이로 표현합니다. 갈로치고 눈사람 해놨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티컬 매스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 표현을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몰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표현을 썼대요. 그 인용은 마지막에 제가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산업,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혹은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 자, 이 말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은 한강의 기적은 최소 규모의 자본 형성이 중요했다. 자, 뭐 말이 어렵죠, 그죠? 쉽게 이야기할게요. 공장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 돈 어디서 들었습니까? 자, 퀴즈, 돌발 퀴즈. 영희님 돌발 퀴즈. 하트만 보내지 마시고 기쁜 날 오면님 그 돌발 퀴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 그때 돈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우리나라 공장 현대자동차 짓고 뭐 현대중공업 조선소 짓고 했던 거. 일본 차관 답변들이 역시 우리 그 해외 차관 역시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거기에서 또 다른 나라 우리 노동자들 갔는 나라들 한번 따져보세요. 어디에 갔습니까? 저 조금 멀리 갔는데 일본 말고 독일. 김수정 방송님이 오늘 활약을 굉장히 하시네. 스트롱 대한민국 독일로 갔죠. 독일 광부로 가고 그리고 간호사로 갔습니다. 그 돈들이 월급을 은행에 보증을 써가지고 그것으로서 돈을 구워왔습니다. 월급을 차압을 시켰는 거죠. 차압 알죠? 그 돈들이 묶어가지고 조금 되니까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더 빌려줍니다. 거기에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성장시킵니다. 자,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어릴 때 눈 굴러 보셨죠? 눈 굴러. 제가 왜 눈덩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눈 굴러 보셨죠? 어느 때 가장 어렵습니까? 처음에 뭉칠 때 안 힘들어요. 예전에 장갑도 없고 그럴 때 손이 굉장히 시려워가지고 이렇게 뭉치고 돌도 넣고 하죠, 그죠? 이렇게 뭉칠 때. 그걸 뭉쳐놓으면 잘못 뭉치면 굴리다가 깨져버리죠, 그죠? 새로 뭉쳐야 되고. 그래서 눈덩이라고 그러는데, 자유만시님, 펭귄님, 정확히 처음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경제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는 조회수도 많고 실시청자도 많은데 경제는 그 3분의 1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은 임계점 혹은 최소 구매를 넘었을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1번 넘었다, 2번 안 됐다. 그러니까 눈뭉치, 초기 눈뭉치는 뭉쳐졌다. 4번의 겨울 동안. 1번 아니다. 굴리다가 깨진다. 2번.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넘었다 1번, 안 넘었다 2번. 아, 손하연님 1번, 손민호님, 잠깐, 김옥선님 2번. 그런데, 대략 보니까, 제가 보니까, 20명 중에 한 분이니까 5%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더 굴려야 된답니다. 그러면 더 만지작 해야 됩니다. 근데 총선은 다가왔죠. 장미님도 더 굴려야 된다는데, 총선은 다가왔죠. 집회는 못하죠. 이제는 굴려야 눈덩이가 커지는데, 그렇죠.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답 있는 거 아니에요. 2번 하신 분 제가 2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눈덩이 속에 돌을 넣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저는 늦게 들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한 적 있나요? 제가 2019년 3월에 대한애국당에 입당을 했어요. 처음에 와서 서울역에 갔다가 태극기에 때려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태극기 안 들고 갔거든요. 가방에 넣고 갔는데 태극기 빨리 빼라고. 안 그러면 여기서 맞아 죽는다고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4번의 겨울 동안 눈덩이를 이렇게 조물럭조물럭 하면서 눈덩이가 단단한, 그 속에는 뭐가 들은 줄 아세요? 돌이 들어있어요. 돌이. 제가 보기에는 돌이 들어있는 눈덩이가 뭉쳐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굴리는데 여러분들이 자유통일당하고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확장하고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덩이 속에 있으면 어느 게 먼저 녹겠습니까? 겉에 게 녹겠습니까? 안에 게 녹겠습니까? 겉에 게 녹죠. 그리고 눈은 아시죠? 이게 구기 때문에 한번 굴릴 때 처음에 조금만 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은 크리티컬 매스. 이거는 경제학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정치학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눈덩이 굴리듯이 눈덩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눈덩이를 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경제학 배우면서 배웠던 개념이라 가지고 이게 인계점 그러니까 잘 안 와닿아가지고 눈덩이라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아시고. 개작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셔서 역시 기쁜 날 오면 님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렇죠.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 후 큰 변화가 있을 때 자유진보 우파님이 오늘 분위기를 잡아주시는데 역시 눈덩이가 우리가 요만했는데 겉엔 자유 통일당이니까 들어오고 또 태극기 전체가 들어오고 하면 더더욱 커지는 어떤 눈덩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복습을 잘 안 해요. 제가 복습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공화당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경제정책 제1차 경제정책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한번 적어보세요. 역시 자유진보 우파님이 맞췄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자, 구호 한번 외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예.
김문년의 경제 특효약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